안녕하세요. 수학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다양한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형들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죠?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기억나시나요?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가로, 세로 구분 없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곱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왔었죠. 네. 그 다음 여러분이 구했던 넓이 중에 하나는 평행사변형이 있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죠. 자, 그 다음 또 배웠던 도형이 뭐였나요? 네, 삼각형이었습니다. 네, 삼각형의 넓이는 밑에다 쓸게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형들이 어떻게 이런 넓이의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었던 것을 꼭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마름모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인가요? 네, 교과서 130쪽이네요. 130쪽 한번 볼까요? 자, 연수는 학교 건물 앞 보도블록에서 마름모 모양을 찾았습니다. 자, 마름모가 뭐였죠? 자,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마름모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마름모라고 했었다고 이 6단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셨죠?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그림에서 어떤 도형을 찾을 수 있나요? 네, 마름모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럼 그 도형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보도블록에서는 마름모 모양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마름모에서는 이 선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이은 대각선과 그 다음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이은 이 대각선이 어떻다고요?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만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넓이의 원리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그죠? 이 마름모의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 친구처럼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름모의 대각선을 잘라서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잘라서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그 공식에다가 이 넓이를 구해보면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문제 2번에 준비물 14쪽에 있는 마름모를 뜯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과서에다 바로 해도 됩니다. 자,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다른 대각선을 빨간색으로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직이라는 거,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잘라서 준비물 14쪽 뜯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이 뭐가 있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나 또 뭐 있었죠? 삼각형 등등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반을 파란색 대각선을 잘랐죠, 그죠? 그래서 뒤집어서 붙였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밑에 있던 것을
약간 삐뚤어졌네요. 여기 밑에 있던 것을 이렇게 여기 잘라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잘라 붙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렇죠?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나요? 네, 이 두 도형은 둘 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뭔가요? 여기죠. 여기가 밑변이죠. 밑변. 맞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뭔가요? 자,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선. 이게 높이죠. 그죠?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는 마름모의 어떤 길이와 같나요? 지금 평행사변형을 밑변과 높이를 표시했는데요. 마름모 밑변은 뭐와 같나요? 밑변은? 네, 여기 한 대각선과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뭐와 같나요? 다른 대각선의 반, 딱 이것과 이것이 잘린 거죠. 그죠? 잘렸죠. 그래서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이 파란색 대각선과 같죠. 그 다음에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의 뭐와 같습니까? 반과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마름모를 평행사변형으로 바꿔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마름모에 사용되는 이 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같죠, 그죠? 넓이는 결국 같습니다.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통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데 마름모의 넓이는 잘라서 붙인, 아까 전에 잘라서 이렇게 붙였죠, 그죠? 이렇게 붙인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고요. 결론적으로 마름모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대각선의 길이로 바꿀 수 있죠. 한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높이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의 뭐였나요? 반이었죠. 결국엔 반이었죠. 여기에 있는 게 밑변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였죠. 그죠? 높이였는데 이 밑변이 한 대각선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높이가 다른 대각선의 반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공식에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결국 나누기 2만 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 130쪽에 모는 종이를 세워보면 한 대각선의 길이는 8이고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4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면 16이 나오고 넓이는 16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방금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했죠.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교과서는 131쪽 문제 3번입니다.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마름모를 둘러싸는. 이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마름모의 넓이.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다 그었을 때,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었을 때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것이 하나씩 더 생겼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마름모 넓이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마름모 넓이의 2배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나타내 보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 자, 우선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사각형은 가로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가로의 길이와 똑같은 게 마름모에서 뭘까요? 네, 여기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것이 어디 있나요? 또 그렇죠. 다른 대각선의 길이. 결국 여기 있는 가로는 여기 있는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여기 있는 세로는 여기 있는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자, 여기 중요하겠죠, 그죠?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입니다, 반. 맞나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마름모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바꿔주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가로가 어떤 길이와 똑같나요? 한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떤 길이와 똑같나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았죠, 그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방금 처음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했던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식과 똑같죠, 그죠? 네,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나요? 네, 한 대각선이 8, 다른 대각선이 4, 여기 8, 네, 여기는 4. 그렇기 때문에 8 곱하기 4 나누기 2는 16. 그래서 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알게 된 점.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이었나요?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거 배웠죠, 그죠? 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여기가 밑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였죠. 이 밑변이 결국 뭐가 같나요? 한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뭔가요? 한 대각선의 길이의 나누기 2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 선이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와 넓이가 같습니다. 그죠? 마름모의 넓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도 결국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여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였나요? 직사각형 넓이고, 직사각형으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에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가로였죠. 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고요. 여기는 직사각형의 세로입니다. 여기 가로는 뭔가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죠, 그죠? 이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가 나오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뭔가요? 직사각형 넓이는 네,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세로인데 결국 이 가로가 뭔가요? 한 대각선의 길이, 이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마름모가 나온다. 이 원리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똑같은 식이 나왔다. 마름모를 구하는 넓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너무 쉽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6 곱하기 8 나누기 2는 24가 되고요.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4 곱하기 7 나누기 2는 14. 그래서 넓이는 14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단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형성평가입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자, 여기 있는 이 분홍색의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다 갖다 붙였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도형이 나왔나요? 네, 평행사변형이 나왔네요. 평행사변형. 결국 마름모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는 결국 뭐와 같나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평행사변형의 그렇죠,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높이가 들어가야죠. 근데 이 높이가 뭔가요?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자른 거죠. 그래서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 구해볼까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12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여기도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면 네, 35제곱미터가 나오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교실 창문을 마름모 무늬로 꾸미려고 합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가 10cm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8cm인 마름모 모양 색종이를 10장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죠? 10장. 자, 10장을 이용하니까 마름모 무늬의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10을 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대각선 길이가 얼마죠? 10. 그 다음 다른 대각선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됩니까? 10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죠. 80, 그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40,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4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넓이 구하는 거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그 다음 삼각형, 그 다음 마름모 배웠죠. 그죠? 자,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 넓이 구하는 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음 시간에 구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수학의 킴책 88쪽부터 89쪽까지 꼭 풀어주세요. 푸시면서 복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